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차기 총리 낙점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일본 국회 기념품점에서는 내일부터 아베 총리 관련 상품 대신에 스가 총리 만주와 스가 쿠키 등이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권 자민당 총재를 뽑는 오늘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당원 141명의 투표로 이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으면 총재로 당선이 됩니다. 네. 이 스가 장관은 자민당 최대 계파인 호스타파와 아소파, 다케시다파, 니카이파, 이시아라파 등 주요 계파의 지지를 모두 확보해서 이미 의원만으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는 오는 16일 중의원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이 되고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입니다. 네. 하지만 스가 장관이 총리로 재임하면서 만약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를 경우 임기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스가 장관은 해산은 총리의 정권 사항이므로 이 새 내각 총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살짝 피해갔고요. 예. 이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관방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 9일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다음 주에 신임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도 오는 10월 중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네, 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와 국교 정상화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바레인과 수교를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걸프 지역 국가들 중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결국 다른 국가들 역시 뒤를 잇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많이 나왔죠. 예. 현지 시각으로 11일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 160만 명의 바레인은 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람 수니파 국가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거의 입헌 군주제긴 합니다만 왕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 왕족이 수니파고요. 국민의 한 60% 정도는 시아파입니다. 따라서 이 왕가가 시아파 국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또 시아파 맹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란이 이 시아파 국민들을 좀 자극해서 왕권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수니파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자, 바레인과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외교 정상화 공식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본격적인 중동 화해 평화 무드를 조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국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다른 역사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우리의 위대한 친구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 협약에 합의했다. 이런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팔레스타인은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강제로 점령한 것을 정당화하는 배신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바레인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네. 또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 역시 외무부 명의 성명을 통해 바레인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들의 공범이 됐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중 갈등 관련 소식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간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라고요. 네, 세계 강대국들이 부딪힐 때마다 사실 중간에 낀 나라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남해 구단선을 그은 후에 인공섬을 건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물론이고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국과 미국,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 인근에 전략 폭격기까지 배치하고 나서면서 지금 현재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화상으로 27개국이 참여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개최됐는데 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가 간의 경쟁 사이에 끼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외교부 장관 역시 남중국해는 분쟁이 아닌 평화와 안정, 교역의 바다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포함해서 다자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과 미국이 합작해서 본인들을 이제 공격할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살짝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9일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해양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등 무력 과시와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남중국해 군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론화를 지키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역시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서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 성범죄가 극성을 부려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다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지난달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성폭행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일 조지 웨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사이 성폭행 전염병도 확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성폭행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아 대통령은 국가적인 성범죄자 등록서 설치와 성폭행 전담 검사제 도입 등을 약속하면서 이 성폭력 및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가안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자,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인구 430만 명의 소국인 라이베리아에서는 올해 지난 5월에는 80건에서 100건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려 6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 참고로 라이베리아는 1821년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이주해서 건설한 나라인데요. 미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미국을 등에 업은 친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이 반군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내전을 겪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들과 원주민 또 원주민들도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분열과 갈등이 표출된 내전 중에 서로를 향한 학살과 성범죄 또 독재에 이르기까지 혼란을 거듭하다가 2006년부터 겨우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와 강간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한편 인근 국가인 나이지리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령을 발령한 뒤에 성폭행이 3배나 늘자 지난 6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소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